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상무입니다. 자, 현재 중국과 일본이 서로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하게 말로 싸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일본산 수산물 중단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싸움이 제3국 수산주 수혜라는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K식품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단기 반짝하고 끝날 것인지 어느 정도 이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저는 차트적으로 봐도 상승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 문제와 차트적으로는 왜 오른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빠르게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사조시푸드가 하는 일은 원양어업과 이 수산물 가공과 유통, 식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는 사조그룹 안에서 참치, 일반 수산물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예전 보고서 기준으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시미용 참치 가공, 유통에서 나올 정도로 이 참치에 꽤 특화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라는 기사가 있죠. 이렇게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기 전에 현재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요. 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엔 일본 생존이 위협받는다. 고로 우리도 위협을 느끼면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 말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도 전쟁에 끼어들 수 있어? 라고 들리는 말이죠. 그렇게 중국이 자극을 받고 거기에 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수준의 참수 발언을 했어요. 네, 좀 어이가 없죠. 거의 뭐 외교적 선전포고급 막말입니다. 그러자 중국과 일본은 서로 뭐 선을 넘었다. 뭐 대만은 중국 내부의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라. 미안하지만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중이고요. 이거 꽤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교적 이슈는 서로 애매모호하게 서로 대답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서로 강대강이거든요. 네, 강대강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뭐 이제 경제, 관광, 무역 카드를 꺼낸 거고요. 일본 여행부터 일본 관련 소비 그리고 먹거리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중국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터졌을 때도 수입을 중단하고 25년 6월쯤 일부 품목을 다시 수입하다가 오늘 다시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국은 일본 수산물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일본 어민과 수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거고요. 또 중국은 일본에서 그간 수입한 생선과 참치를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와야겠죠. 이러면서 이 수산주 테마가 불이 켜지는 지점이 된 거고요. 결국 일본을 대체할 다른 나라 후보에 한국, 노르웨이, 동남아 수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그중 하나로 묶이는 게 바로 우리의 사조 시푸드였습니다. 자, 이 사조 시푸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양 어선과 가공, 유통망을 가진 회사니까 일본 대신 납품할 수 있는 후보 중 당연 하나로 딱이죠. 결국 지금 현재 이 중국과 일본 군사 외교 갈등, 뭐 대만, 핵, 잠수함, 군비 확대 얘기까지 같이 나오니까 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에너지와 식량이죠. 그래서 뭐 방산부터 원전, 에너지, 식량, 수산 이러한 곳에 돈이 몰리는 테마 장세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좀 먼저 크게 볼게요. 자, 과거부터 보시면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강하게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바닥 저점으로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전형적으로 상승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요거는 눌림이라기보다는 정말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구간은 과거에 이때 여기를 지금 저항선 이 지지 구간으로 밟은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좀 일봉으로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때의 하락이 결국 의미 없는 하락이 아니라 이때의 매물대 보이시죠? 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락은 이때의 지지 구간을 밟고 올리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데 이 구간도 역시나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을 밟고 강하게 올리고 그리고 또 내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과거 이 저항 라인 여기를 밟고 지금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네요.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모으다가 과거의 저항 구간을 밟고 강하게 상승해주는 패턴, 이 패턴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주고 지금 하락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박스권도 전형적으로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이 구름대 아래로 바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격은 벌어져 있고 그냥 캔들을 이 구름대로 붙인 겁니다. 이 붙인다라면은 거의 그냥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이 뭐죠? 더 큰 상승을 위한 발판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때의 하락이 과거 이 구간의 저항 라인입니다.
결국 앞전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조시푸드의 규칙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과거의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강하게 올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과 일본 외교 문제가 터지기 전인 이 부분에도 밑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달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반등까지 해줬다가 오늘은 미친 듯한 상승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사조시푸드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원인 자체가 이 대만과 안보 그리고 핵과 군비 확대 같은 구조적 이슈였잖아요. 보통 외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하게 말을 눌러가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둘 다 내부 지지율과 정치 때문에 강경 발언으로 쉽게 못 거둔다라는 점. 그렇기에 오늘 내일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난다기보다는 한동안은 계속 시비를 걸고 수위만 조금 조절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당분간 지속될수록 이 사조시푸드에게는 대체 공급처로 구조적으로 유리해질 거고, 이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발표 또한 이 관광, 외식, 숙박 쪽에서도 일본 대신 다른 지역으로 쓰일 거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사조 매출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한국 수산물과 식품 소비 인프라 강세라는 긴 흐름에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 아니죠. 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차트를 보자고 했어요. 이 상승의 흐름 속에서 과거 저항 구간을 지금 딱 밟아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부터 밑꼬리는 강하게 말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테마가 겹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준 건데, 길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대 이격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 바닥 구간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 상승하면서 이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대도 이격이 넓어지면 결국에 상승이 계속 강하다면은 붙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만, 전형적으로 강하게 올린 다음에 캔들을 이 구름대에 붙이고 박스권으로 또 힘을 응축하다가 강하게 올려주는, 이것도 상승하는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포인트는 이 과거의 저항 구간을 현재 밟아주고 지금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들어가도 뭐 이 박스권을 넘기는 엄청난 상승은 아닐지언정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은 분명히 한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는 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대응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영상 하단에 이러한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러한 창이 뜰 텐데요,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뭐 사조 시푸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 혹은 물려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평단 조절을 해야 하는지 다 대응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안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냥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크롤을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똑같이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뜰 텐데, 체크를 해주시고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게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셔도 대응 관련은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는 전자책으로도 리스크 관련 이러한 것들을 예시들과 함께 이 전자책으로 제작 중이니까 그 전자책도 무료로 다 여러분 나눠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링크 누르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외교적 상황에서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조시푸드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사조시푸드의 주요 지지라인, 결국 이 구간이겠죠. 주요 지지라인이라고 하면은 뭐 대략 한 7,500원, 뭐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굳이 포지션을 지금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신규 포지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구간까지 분할로 계산해서 진입하는 것도 당연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서 정말 이 박스권을 깨면서 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러 가는 움직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세 차례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뭐가 됐건 저는 현재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올라준 이 모습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서부터 보여주던 상승할 때의 모습이기에 저는 포지션을 조금 더 홀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오늘도 저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타 위주의 급등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렸죠. 자, 매일 장 시작 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보고 있다가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런 주요 지지라인을 미리 체크해 놓고 캔들이 그 구간을 밟으러 오면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렇듯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이 난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저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9일 수요일 원픽 종목이고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오전 8시 31분 장 시작 전에 드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명은 삼익제약으로 자, 매수가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픽 재료는 들어오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삼익제약의 원픽 재료로는 당뇨치료제 피오시타의 상급 종합병원 약제의 통과 소식에 여러분께 아침에 추천드렸고요. 네,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제 이 캔들이 마감한 걸 보면은 여기 라인입니다. 즉 과거 조그만 이 박스권의 윗구간 저항 구간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코멘트 드린 거는 우리 손절 라인은 17,300원 요 라인 있죠.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기준으로 17,300원을 잡고 들어가고 17,300원에 도달하면 바로 칼같이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저희의 손절 라인은 오지 않았고 고가 24%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9일 참 좋은 여행을 드렸고요. 자, 원픽 재료 꼭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한번 강하게 올라줬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과 자리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남았을 때 앞전에 그게 위든 아래든 그 다음 캔들에서 그 구간을 확인하러 올라갈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드린 코멘트는 여기 결국 구름대 저항선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구름대 저항 스팬에 맞으면은 본전권에도 바로 나와라. 그리고 구름대 밑에 있는 거는 무조건 홀딩하지 말고 짧게 단타치라고 했죠. 자, 오늘도 추천드리고 고가 24%까지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똑같이 11월 19일 노랑풍선을 드렸고요. 자, 원픽 제로 꼭 들어오셔서 읽어보세요. 자, 노랑풍선은 제가 그저께부터 추천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종목방에 올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 노랑풍선 또한 드릴 때 이것도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자고 했죠. 자, 시가가 보시면 이때 박스권 하단 구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손절 라인은 최대한 5,760원 라인으로 두고 개별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자. 근데 제가 이거 아마 한번 팡 켜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 주었죠. 자, 오늘 고가 25%까지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드린 이 3개의 종목이 정말 최소 한 15에서 한 18%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모티콘도 남겨주셨고 아침마다 저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 일단은 여러분 무료잖아요. 그러니 못 믿으시겠으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본인이 확인해 보세요. 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서 좋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료와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 거기에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이득이고요. 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타점을 공유하신다라면은 아마 본인 매매에 있어 조금 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종목이 나오는 이 종목방은 이제 600분, 요 600분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거고요. 600분 후로는 유료가 된다, 돈이 된다, 이게 절대 아니라 이번 시즌은 그냥 600분의 마지막으로 아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추후에 정한 초과가 되면 어차피 더 이상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때 들어와 보겠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로 들어오세요. 어느 누가 아침마다 수익을 보는데 만족을 안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은 당연히 무료이고요. VIP방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선 들어오시면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시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시면 그때 소액으로 제 종목을 단타 위주로 따라가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의 텔레그램 방에서 저에게 직접 소통해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뒤 맨 하단에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간단히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 이 정보와 수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